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서우 원장입니다. 과거에는 그 역할을 상세하게 알지 못했던 신체의 기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뇌척수액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 전에 학부에서 배울 때 양의학에서 뇌척수액의 역할이 뇌의 보호가 주 기능이라는 정도 외에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였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뇌수는 골수가 모인 바다이고 뇌수가 부족하면 어지럼증과 이명이 생긴다고 하여 뇌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면 중에 일어나는 뇌척수액의 대사를 통해 뇌의 피로물질이 제거되는데 이 과정이 미비하면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등이 뇌에 축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뇌척수액의 뇌 세척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뇌척수액의 순환 경로가 침샘과 연결된 림프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는 동항의 호흡 수련 과정 중에 나타나는 타액 분비 증가와 연결하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진액은 서로 전환 관계에 있는데 진액의 순환 과정에서 골수가 척수가 되고 척수가 모여서 뇌수가 되면 다시 타액으로 내려와 흡수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는데 그 경로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과민성 방광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길게 뇌척수액에 대해 늘어놓는 걸까요? 바로 소변 문제가 뇌척수액의 생성과 순환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령으로 갈수록 이 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뇌척수액의 세척 기능과 이동 경로를 확장시켜 생각해보면 몸 전체의 진액 대사와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진액을 만드는 원료를 한방에서는 수곡이라고 표현합니다. 물과 곡식이 되사되고 축적되어 골수, 척수, 뇌수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소변을 자주 보고 잘 참을 수 없고 밤에도 자주 일어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몸에 쓰여야 할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방광에 모이면 방광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즉, 과민성 방광에 증상이 있다는 것은 진액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액의 부족은 결국 뇌수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된 뇌와 정상적인 뇌의 비교 사진을 보면 뇌 수축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부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 물에 담가 놓는 것 같이 뇌수, 즉 뇌척수액이 마르지 않아야 뇌가 마르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을 진료하다 보면 과민성 방광이 오래되어 하체에 힘이 빠져서 걷는 것이 힘들 정도가 되면 인지기능 역시 저하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소변이 좋아지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총기가 회복되는 현상도 다수 볼 수 있었습니다. 시설에 모셔야 하는지 고민할 정도이던 어르신이 치료 후에 정신이 또렷해지셔서 자녀분들이 좋아하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과민성 방광으로 내원하시는 분들께 치료를 통해 소변이 편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시점이라면 과민성 방광의 치료는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변은 뇌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